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찍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조금 어색하네요. 오늘은 롱위켄의 토요일 아침이고요.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어서 아주 행복하다는 사실. 그래서 뭔가 너무 집에서 퍼질러 있기가 아쉬워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계획을 했던 영상인데 또 작년에 또 이맘때 제가 한국에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유아교사 구직을 하고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1년 정도가 지나버렸어요. Time flies. 뭔가 1년 후에 제가 바라보는 이 이씨라는 직업과 뭐 저의 미래 계획 그리고 후기 같은 거를 제대로 알려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롱이켄의 카메라 켰나 칭찬해요. 저 요새 아파가지고 whatever. Keep going. 일단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저는 처음에 캐나다를 이제 워홀로 왔었어요. 워홀로 와가지고 제가 한인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일하던 언니가 컬리지에서 이제 EC 한국으로 치면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언니였었는데 저보고 제 성격이랑 이 아이들 돌보는 직업이랑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식당에 매니저님이 아기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가서 막 같이 놀아주고 이러는 모습을 언니가 보더니 혹시 이씨라는 직업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서칭의 왕 아닙니까? 서칭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씨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굳이 돈을 엄청 많이 들이지 않고도 컬리지를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이제 학은제를 통해서 이제 이 EC 자격증을 변환을 하는 그런 게 또 있대요. 카페랑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이게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캐나다에 남아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업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하는 생각에 제가 학은제를 시작을 했었어요. 캐나다에서. 학은제 통해서 지금 현재는 에듀케이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요. IT랑 Special Needs 이거는 저가 계속 학은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변환되는 과정까지 다 합치면 내년 6월 정도에는 제가 IT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정보보조금이 일단은 원래 시간당 저희가 4불을 추가로 받았었어요. 12월부터는 정보보조금이 6불로 올라가고요. IT랑 스페셜 니즈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나라에서 그랜트를 따로 또 주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보조금을 주더라고요. 구직설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은 진짜 이메일은 정말 많이 보냈었고 그 중에서 연락 오는 센터만 제가 몇 군데 인터뷰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센터가 제일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집에서의 거리도 멀지 않고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큰 센터여서 저는 일을 하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가 미디움 센터여서 괜찮아서 이제 제가 파트타임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 플로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밴쿠버에는 레이시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한 명당 아이를 3, 5세 반 아기들 같은 경우는 8명까지 돌볼 수가 있고 IT반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3세까지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명당 4명까지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 픽업 시간에 따라 레이시오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뭐 어떤 날에는 빨리 픽업을 해서 선생님들이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에는 학부모님들이 늦게 픽업을 해서 이 레시오가 안 맞아서 오버타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살짝 보충 인력처럼 오후 파트타임으로 채용이 됐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3, 5세 반에서도 일을 했지만 저 기준으로는 진짜 1살에서 그 3살 사이의 아가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내심 저기 IT반에서 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어떻게 좀 일이 잘 풀려서 풀타임에 공석이 난 거예요. 웬 행제냐. 그래서 저는 이제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옮겨간 케이스인데 저는 그게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파트타임은 그 풀타임에 비해서 책임감이 그렇게 솔직히 높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 담당 클래스가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까지 학부모님들이랑 얘기할 것도 없고 파트타임은 대부분 청소를 시켜요. 청소 아니면은 애기들 배식 뭐 이런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요청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파트타임으로 좀 가볍게 마음가짐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옮겨간 케이스여서 그 서브티처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 선생님들이 아파서 병가를 내거나 휴가를 갔을 때 그때 이제 대신해서 일해주는 substitute 티처가 있어요. 서브티처는 정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갑자기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뭔가 파트타임이랑 서브티처로 일을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왜냐면 항상 데이케어는 항상 구인을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랑 서브티처로 들어가시면 그렇게까지 책임감이 높은 일들을 많이 주지 않고 대부분 청소 같은 걸 시키기 때문에 이왕 일을 하는 거 페이를 받으면서 하면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원봉사보다는 한번 서브티처 자리를 노려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을 이렇게 많이 해버리고 제가 대충 한번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왔거든. 첫 번째, 처음 일 시작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아기들이랑 같이 일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자녀가 있고 그래서 육아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저귀 가는 법도 모르고 뭐 아기들한테 쓰는 영어 표현들도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아기들 동료 Twinkle Twinkle Little Star Twinkle Twinkle 이거밖에 몰랐어요. 이거밖에 몰랐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문 지식과 여기서의 경험이 없다는 점 그게 저에게는 가장 힘든 게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일을 하고 풀타임으로 이제 배정을 반을 받고 한 달 정도 후에 그 학부모 상담날이 있었어요. 저희 반은 총 3명이 근무를 하시고 아기들이 1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선생님당 그 아이들 이렇게 발달표를 체크를 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성격이고 막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제가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 레포트 카드를 제가 썼었어야 되는데 뭐 이거를 진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엄청 구글링을 해서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기들 좀 특징 같은 거를 쓰는 게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학부모님과의 대화는 괜찮았는데 대화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 워낙에 스몰톡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좋았지만 뭔가 이 발달 카드, 레포트 카드 쓰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려워서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날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계속 학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고맙다. 자기 아이 돌봐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좀 이날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좀 한 가지 감동적이어서 기억에 남는 일화도 있는데 이제 저희 반 아가가 3살이 돼가지고 사무새 반으로 올라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부모님께서 너무 고맙다고 스벅 기프트 카드랑 이제 카드를 써서 보내주셨는데 거기 문구가 이거였어요. 잘 기억이 안 나네. It's so reassuring as a parents to drop off your child knowing that they are cared and loved the way you do.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로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유치원에 보낼 때 안심이 됐다. 이 아이가 너희가 해주는 방식대로 사랑을 받고 케어를 받는 걸 알고 있어서 이게 나한테 너무 안심이 됐어. 이런 문구였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좀 납니다. 높은 라이선스를 받아야 할까요? 제가 아까 전에 학부모 상담날에 레포트 카드 쓰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저 그때 어시스턴트 라이선스 가지고 있었는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시스턴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혼자서 아기들을 못 돌본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듀티를 번갈아서 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시급이 다르죠. 시급도 다르고 높은 라이선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구직이 쉬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what else?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저도 그래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1년이 지난 후 생각하는 이 직업의 장점. 뭔가 이 직업이 저는 굉장히 보람찬 직업인 것 같아요. 진짜 저 1년 전에는
아직 걸음마도 못 대고 말 한마디도 못 했던 애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보고 이제 낯선 사람이라고 막 울었던 아이가 지금은 저를 제일 많이 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좀 보람된 게 가장 이 직업의 장점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진짜 애기들이 사랑스러워서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아기들이 주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생각을 1년 동안 별로 안 해봤던 것 같거든요. 재밌어요. 일하는 것도 재밌고 애기들 커가는 거 보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나이스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가족들이랑 아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직업의 단점은 뭔가요? 제가 이제 IT 인펜트 토들러 반에서 일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주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노심초사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연봉 상한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야 하나? 뭐 예를 들어 이거를 연봉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시급 단위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급의 폭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좀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주 아파요. 진짜 자주 아파요. 저 지금 목소리 간 거 보이시죠? 애기들이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그 아기들이 아플 때면 저도 같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비타민 한 5개 챙겨 먹거든요, 요즘. 그래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이 정말 항상 겨울쯤에는 많이 아프다는 게 단점 중에 진짜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안 맞았던 코어컷 설? 근데 싸우는 일은 진짜 드문 것 같은데, 근데 살짝 뭔가 이게 하루 8시간을 계속 붙어 있잖아요. 특히나 그 작은 클래스룸 안에서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서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 게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뭔가 그렇게까지 갈등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국처럼 애사심 이런 거 있는 동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돈을 많이 주는 데가 있으면 거기로 이직을 굉장히 쉽게 하기 때문에 막 한국처럼 회식 이런 거 없고 직장 동료 간의 그 뭔가의 그 동호회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 코어커는 코어커예요. 그냥 진짜 일만 하는. 근데 그럼 물론 일을 하는 것 중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저희 반 말고 다른 반 선생님이 이제 IT 반의 헤드 티처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영어가 조금 부족하신 분이었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자꾸 말을 어떤 직장 동료 한 분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줄 거면은 나한테 직접 말을 해줘야지. 이제 이 의사소통이 클리어하다고 해야 하나?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뭔가 이거 좀 다시 해줘,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거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중간에 있는 사람도 곤란하고, 듣는 나도 기분이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고, 그분도 이제 자기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클리어하게 분명히 전달이 안 된단 말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보통은 한국이었으면 이제 그분이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시거든요. 뭔가 이 나이에서 오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고 넘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은근히 좀 straightforward 하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뭐 상사다, 뭐 나이 많다, 이런 거랑 관련 없이 일에서는 수평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랑 다르게 좀 의견 표출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너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조금 더 호구로 보는 느낌? 물론 하나하나 다 찝어가면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순 없잖아요. 왜냐면 나도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뭔가 좀 더 수평적인 구조기 때문에 말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견을 그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당한 책임감과 칼퇴, 그리고 적당한 의견 공유, 진상 학부모썰. 삐삐.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때 진상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기서는 진짜 한 번도 그렇게 진상이나 느껴본 적이 없는데, 요새 이씨가 IT 라이선스, 이 에듀케이터 라이선스를 보면 뭐 22불, 23불 이 정도가 기본인 것 같아.
거기에 이제 정보 보조금.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LMIA 해주고 영주권 스폰 해주고 이런 데는 한 1, 2불 정도 더 낮게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전 제 생각에는 한국 유치원 선생님들 진짜 존경하거든. 뭐 이것저것 서류 작업도 그렇고 해야 할 게 많다고 들었는데 하는 일이 엄청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일과도 간단하고. 솔직히 이제 육체적으로 막 일을 할 때는 저도 이 급여가 절대로 많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나 혼자 살 때 괜찮은 것 같다. 영주권. 영어 점수도 그렇게 안 높고 아직까지 PMP 점수가 60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딸 기회가 많지 않나 생각. 영어가 느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게 아기들이랑 있어서 아기들의 용어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얘기하면서 가끔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때가 있는데 또 그렇게까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말을 걸지 않는 이상. 뭐 사실 오늘 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부모님도 잘 없어요. 저희 반 애기들이 12명인데 그중에 1명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있으면 저는 오히려 땡큐거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나 빨리 영어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제가 직접 막 말 붙이고 이런 성격이 아닌 이상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학부모님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의사소통이. 뭐 예를 들어 애기들 다쳤을 때 그런 거 업데이트 해주는 거랑 저희는 이제 영유아반이니까 포리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뭐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메소드가 좋아?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아? 그러니까 뭐 이런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하신다면은 일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영어도 크게 늘진 않는 것 같아요. 저의 영주권 딴 이후의 계획. 한국에 가지 않을까요? 한국이 일단 너무 가고 싶고 안 간 지 1년이나 돼가지고 가족들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한국에 일단은 먼저 다녀올 것 같고 저는 컬리지를 가고 싶어요. 뭔가 영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생각보다 이 필드가 저한테는 잘 맞아가지고 지금은 여러 플랜이 있는데 이거 전공과 관련해서 이 필드에 관련해서 학교를 가는 거 다른 한 가지는 좀 필드를 바꿔보는 거. 근데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 과에 따라서 뭔가 토론토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난 것이 없어요. 일 시작하는 분들께 꿀팁.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그럼 일이 너무 재밌어지고 쉬워지고 애정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좀 더 재밌게 하루를 보낼 수 있죠. 그리고 강해지세요. 그거랑 저 아는 언니가 이번에 데이케어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 언니 말로는 서클타임 아이디어를 많이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클타임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는 제일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서클타임 비디오를 한 번 더 만들어 볼까요? 근데 저는 서클타임에 노래를 많이 써가지고 그게 다 저작권에 걸려버려서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서클타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막 이것 때문에 뭔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 지나다 보면 서클타임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서클타임에 쓸 동화책, 노래, 그리고 펠트 스토리 이런 거는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래서 한번 서클타임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진짜 유튜브가 정말 좋은 플랫폼이다라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저 유튜브 통해서 진짜 서클타임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얻었어요. 펠트 스토리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진짜 따라라라 진짜 너무 많아요. 많이 찾아보시면 느낌이 와요. 그리고 동료 같은 거는 Wheels on the Bus 유명하잖아요.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진짜 이거 국룰 동료잖아요. 그걸 하나 딱 켜놓잖아요. 그럼 유튜브 밑에 연관 동영상이 이거 다 떠요. 뭐 Children's Song 이렇게 치면은 검색하면 막 이런 게 나와요. Five little ducks went out one. 막 이런 동료들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 뜨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억나는 사건 사고가 있나요? 제 기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여름에 데이케어가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니 어떤 애기 한 명이 벌에 쏘인 거예요. 그것도 저는 좀 기억이 나고 여자 애기 A가 B 얼굴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볼에 피가 난 거예요. 그것도 좀 기억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기억이 나냐면 보통 한국은 어떤 식으로 이 다친 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인시던트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노트를 넣는 거예요. 뭐 과장된 거 없이 그냥 진짜 팩트만. 오늘 몇 시경에 다른 친구 손톱에 긁혔다. 뭐 이런 식으로 딱 팩트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뭐 누가 누구를 끌고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이름을 언급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거 무조건 익명을 보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좀 기억에 남아.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제 남동생이 어디서 많이 끌켜왔었는데 그 남동생을 끌은 여자애기 이름을 엄마가 알고 있었었거든. 서류 업무 야근 맞나요? 저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류 업무라고 해봤자 학부모 상담날 레포트 카드 보내는? 근데 그것도 엄청 간단한 거여서 낮잠 시간 안에 보통 다 해결이 됩니다. 급식 있어요. 급식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급식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도시락을 싸오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여기가 알러지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피넛버터는 너무 유명한 거고 새우 알러지 있는 친구들도 많고 어떤 애기는 뭐 산성이 있는 푸드 뭐 예를 들어 오렌지, 키위 이런 거를 못 먹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계란에 알러지가 있어. 계란을 아예 못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각자 다들 그 도시락을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캐나다 내 직장 문화는 제가 이제 좀 수평적이라고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뭔가 병가 휴가 쓰는 거 진짜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아프면 그 전날 저녁이나 아니면 당일날 아침에 오늘 나 아파서 못 가겠어 이렇게 보내놓으면 끝이거든요. 휴가는 진짜 저가 휴가 갔을 동안 서브티처 한 분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휴가 받는 것도 좀 쉬운 것 같아요. 좋은 센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저도 근데 아직 한 군데에서 저는 1년을 일한 거기 때문에 저희 원은 식데이가 진짜 딱 정부에서 주라는 만큼 5일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뭐 대학 부설 차일드케어 그쪽이랑 non-profit 비영리 단체 그런 차일드케어는 식데이도 12일이 있고 시급도 좀 높고 베케이션 피도 저희는 4%를 받는데 그쪽은 6%라고 하고 물론 일이 좀 더 많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 뭔가 이게 돈을 선택하려면 일이 조금 더 많은 거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고 좀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1, 2불이 낮은데 일이 정말 쉽거든요. 이거는 각자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BC Child Regulation이라는 게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자료가 이만큼 나오는데 그걸 한번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도 이제 코업 학교에서 그걸로 수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가 진짜 그 알짜배기 정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 기준, 저의 생각으로는 영어도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더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막 언어교환 이런 거를 저가 자주 다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여기 와서 캐네디언 친구들을 사귀고 싶잖아요. 그 외국인 친구들도 한국에서는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거든. 그래서 오히려 뭔가 여기보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한국 문화에도 엄청 관심이 많고 오픈이 돼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영어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서 그 외국인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영어 배우는 게 제일 빠르고요. 제가 직접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때가 제일 많이 들었다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작년에 저도 엄청 구직하면서 꽤나 이게 또 구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뭔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꿈 가지고 진짜 캐나다 오시는 분들 너무 응원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뭔가 제가 다 괜찮아요. 다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진짜 다 되거든요. 뭔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런 용기를 좀 보여드리고 용기. 왜냐면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될 거라는 믿음. 뭐 예를 들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점쳐요? 그냥 하는 수밖에 없다. 하면 다 안 되는 것은 없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어째저째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차 선생님이 됐거든요. 트레이닝 많이 가져오시고요. 옷이 금방 더럽혀지기.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우비랑 레인부츠 무조건 필수템이고 그리고 약 많이 챙겨오세요. 많이 아프거든요. 약 많이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너무 응원합니다. 너무 응원하고 진짜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을 항상 응원하고요. 제 꿈도 응원하고요. 그럼 안녕.